2010년 저녁과 예식장일 10월 23일 마침내 해병대에 전역을 했다. 2008년 12월 15일 포항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입소한 지 22개월 만이다. 나는 그동안 해병대 이사단에서 복무해왔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녁이지만 막상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아쉬움도 들고 후회되는 일들도 생각난다. 하지만 좋은 기억만을 가지고 사회로 나아가자. 무엇보다 해병대 생활에서 배운 불굴의 정신이 내가 성장하고 커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해병대에 지원한 이유는 외삼촌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해병들의 군 생활 모습을 담은 TV 프로그램을 호기심을 가지고 시청하고 있었다. 때마침 귀가한 막내 외삼촌은 내가 가소롭다는 듯이 말했다. 어이구 화상아, 니는 그거 보지 마라. 니는 거기 가면 죽는다, 죽어. 그 말이 살짝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뇌리에 박혔다. 본래 자립심과 자존심이 강한 내게 삼촌의 그 한마디는 오히려 강력한 동기부여를 격발하는 것으로 작동했다. 내가 왜 죽어? 나는 강해. 나는 그때부터 해병대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20살이 되는 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해병대에 지원했다. 삼촌과 어머니가 포항까지 배웅해 주셨다. 입대를 하면서도 나는 여유만만했고 호기로웠으며 아주 당당했다. 가족들은 외동아들인 나의 입대를 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나를 향한 그 걱정들을 뒤로하고 약하지 않음을 증명해 보이겠다고만 생각했다. 저 멀리서 군악대가 군가를 연주하며 가까워지고 있었다. 늠름한 군인들이 발맞춰 행진해오는 모습이 멋있게만 보였다. 나도 발맞춰 대열에 끼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신병 교육이 한창이던 어느 날 초록색 팬티 바람으로 연병장에 섰다. 포항의 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어버이 은혜를 목청껏 불렀다.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흘렀고 너무 추워서 머리가 띵했다. 콧물이 흐르다가 얼어버려 인중에 고드름이 달렸다. 그때 비로소 자존심 때문에 만용을 부린 것을 후회했다.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려다 나는 이렇게 황천길로 가는구나. 내가 너무 자존심만을 믿고 까불었나? 내가 미쳤지. 원래 군대가 이런 곳인가? 아니면 해병대가 빡센 것인가?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몸이 덜덜 떨리는 것 같다. 하지만 지금 나의 심정으로는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해병대에 지원할 것이다. 무슨 일이든 솔선수범하며 멋진 정신과 강한 육체를 지닌 선임들, 눈을 빛내며 훈련에 임하는 후임들, 동기들과 초코파이에 목숨을 걸었던 우픈 순간들, 그들과 함께 나눈 체온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지금도 함께 내지르던 함성이 귀청을 울리는 것만 같다. 해병대에서의 경험은 내 청춘의 큰 대들보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11월 2일 전역할 때에는 군대에서 익힌 바른 습관으로 집에서도 바르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막상 며칠 집에 있어 보니 과거 고등학생 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늦잠을 자게 된다. 생활 자체가 서서히 게으름의 늪으로 빠져드는 느낌이다. 게으름에 점점 물드는 기분이 몹시 불쾌하다. 내가 전역하기만을 기다리신 어머니는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나를 아주 애물단지 취급을 하신다.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내일부터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봐야겠다. 11월 3일 이력서를 작성해 보았다. 쓸 수 있는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것과 운전면허 1종, 보유, 해병대 전역이 전부였다. 그 외에는 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가진 것은 건강한 육체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라서 처음부터 모든 걸 다 갖추고 시작할까? 지금부터 채워나가면 될 일이다. 11월 12일 친구가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다. 대구 시내에 위치한 대형 예식장을 찾았다. 그곳 이사장님께서 나를 면접하셨다. 이사장님은 내게 여러 가지를 물으셨는데 그 중에 의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신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다. 나는 군대에서 전후에나 친구 간의 의리의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었다. 의리는 마음을 나눈 사람끼리 신념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눈을 가늘게 뜨시고는 고요히 이력서만 쳐다보셨다. 합격 여부는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냥 나왔다. 반응이 없으신 걸 보면 내 대답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다. 집으로 돌아와 일찍 잠에 들었다. 11월 13일 어제 면접을 보았던 예식장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다. 내일부터 출근하여 연회부에서 일을 한다. 그런데 그곳은 정장 차림에 구두를 신고 일을 해야 한다. 나는 군대에서 왼쪽 무릎을 다쳤는데 구두를 신으면 통증이 더욱 심해진다.
다른 것은 걱정이 안 되는데 다친 무릎이 염려된다.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보아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한의원에서도 진단을 받았는데 보약을 먹으면 훨씬 호전되거나 혹은 나을 수 있다고 했다. 첫 월급을 받으면 보약을 구매해 볼까 한다. 나는 현역 일대 높은 곳에서 많이 뛰어내렸다. 거기에 더해 뼈와 관절에 좋다는 칼슘 함유 음식보다는 커피나 탄산음료 등 뼈에 좋지 않다는 음식들을 많이 먹어왔다. 무릎의 통증은 나의 안 좋은 식습관들로 인해 차츰차츰 악화된 것이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소용이 없다. 지금부터라도 식습관을 개선하고 조심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12월 20일. 정말 열심히 일했다.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사람들이 남긴 음식과 그릇을 정리했다.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아무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바쁘게 일하는 것은 즐거웠다. 이런 상태를 무아지경이라고 하는 것 아닐까? 연예부 과장님은 매번 직원들 앞에 나를 세워두고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해병대 출신이니까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믿어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심적으로는 부담이 된다. 마치 내가 이곳에서 해병대를 대표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일을 더 잘해보겠다고 빨리빨리 움직이려다 보니 무리했나 보다. 결국 왼쪽 무릎이 말썽이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 모습을 많이 목격했는데 내가 아파보니 직립보행을 하는 존재로서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절감하게 된다. 12월 25일. 예식이 없는 주말이나 평일 예식장에는 각종 행사들로 붐빈다. 송년회 밤, 동창회, 종교행사, 칠순잔치, 돌잔치, 최고경영자회, 해병대전 노회 행사 등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행사들을 가까이서 목격할 수 있었다. 뷔페 그릇을 치울 때는 빠르게 많이 치우면 잘하는 짓이다. 하지만 중요 행사가 진행될 때는 차분하게 조심히 행동해야 한다. 와인병을 들고 귀빈들의 잔에 와인을 따르는데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고 손이 떨렸다. 기업 총수 같은 느낌의 중년 남성의 잔에 와인을 따르다가 테이블에 흘리는 실수를 저질렀다. 나를 지켜보던 이 대리님이 재빠르게 달려와서 수습해 주었다. 행사가 끝나고 와인병에 생수를 채워 잔에 따르는 연습을 1시간 넘게 했다. 대리님이 이제 그만하고 퇴근하라고 했지만 그냥 더했다. 힘든 것은 견딜 수 있지만 쪽팔리는 것은 견딜 수가 없다. 12월 26일.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 술을 마셨다. 너무 많이 취해서 상사들에게 실수를 한 것 같다. 다들 괜찮다고 말해주었지만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답답한 형편이다. 딱 하나 기억나는 장면이 있다. 한 부부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3차를 가졌는데 그곳 남자 사장님이 나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이고, 뭐가 그래 답답해갖고. 그래 다 털고 가라. 응, 쌓아놓은 거 다 털고 가재이. 만취한 상태에서도 사장님의 말씀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소주가 문제다. 맥주나 막걸리는 잘 마시는데 꼭 소주만 마시면 이런 탈이 난다. 다음부터 객기 부리지 말고 조심해야겠다. 12월 28일. 예식과 행사가 끝났는데도 뷔페 음식이 남으면 직원들이 먹을 수 있다. 나는 육해공 사내진미들을 마음껏 먹었다. 회가 끝까지 남으면 좋겠는데 회가 남는 일은 거의 없다. 매번 손님들이 회를 남기길 기원하고 있다. 특히 참치회를 먹고 싶다. 아픈 무릎에는 수제화 구두를 신어보라고 해서 15만 원을 주고 주문했다. 내년부터 수제화를 신고 일할 수 있을 것이다. 12월 29일. 이사장님께서 잘 챙겨주신다. 간식도 주시고 책을 사 읽으라며 용돈도 주셨다. 한 번씩 각 부서의 대가리들을 불러서 위계질서를 확립하실 때는 참 무섭다. 하지만 어린 직원들에게는 한없이 다정다감하시다.